2025년 현재 전국에만 3,740여 개, 이디야, 스타벅스를 제치고 매장 수 업계 1위에 올라선 가성비 커피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브랜드 단 6년 만에 회사를 1,400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창업자는 외식업 경력자도 프랜차이즈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명의 직장인이 만든 브랜드였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최대 저가 커피 브랜드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브랜드가 왜 지금 논란 속에서도 굳건히 성장하고 있는지, 그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메가커피의 시작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하형운, 1990년대 말 외국어 학원에서 마케팅을 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그는 우연히 투잡으로 식당을 운영하며 외식업의 매력을 느꼈고 1996년 직접 브랜드 엔하우스를 시작합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그는 확신했습니다. 지금 시대는 고급이 아니라 싸고 잘 팔리는 브랜드가 이긴다. 그래서 그는 고가 카페 브랜드를 접고 방향을 완전히 틀었습니다. 직원이 매일 사오던 주시, 수박 주스에서 힌트를 얻은 거죠. 비싸서 망하는 게 아니라 비싸니까 안 오는 거구나. 그 슬로건을 내걸고 2015년 12월 서울 홍대에 1호점 메가커피를 오픈합니다. 2,000원짜리 아메리카노 580ml 넘는 대용량, 그리고 스무디, 에이드, 디저트까지 다양한 음료군과 메뉴 구성을 한 번에 갖춘 매장이었죠. 결과는 MZ세대는 열광했고 SNS는 터졌습니다. 맛, 양, 가격 어느 하나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때부터 메가커피는 속도라는 무기를 갖게 됩니다. 메가커피는 시작부터 계산이 분명했습니다. 한 잔에 500에서 700원의 이익, 낮은 마진이었지만 대신 매장을 작게, 회전율은 높게 설계했습니다. 주방은 단순화하고 키오스크와 포장 중심의 아파트 매장 모델을 도입해 인건비와 고정비 부담을 최소화했죠. 덕분에 가맹점주는 초기 투자 부담이 적었고 소비자는 싸고 빠르게 커피를 살 수 있었습니다. 이 가격에 이 양 가능해요? 라는 반응이 쏟아졌고 그 결과 오픈 3년 만에 전국 400호점 돌파하고요.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까지 뻗어나갔습니다. 창업 문의는 폭증했고 메가커피는 창업 가성비까지 갖춘 브랜드로 인식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0년부터 메가커피는 본격적인 브랜드 마케팅에 나섭니다. 모델은 무려 손흥민, 그리고 있지. 누구나 아는 얼굴이 메가커피를 들고 등장하자 브랜드는 MZ세대 사이에서 갖고 싶은 브랜드로 자리 잡기 시작했죠. 여기에 메가 콘서트 같은 오프라인 이벤트, 공식 앱 회원 53만 명 유입까지. MZ세대를 겨냥한 디지털 SNS 전략은 메가커피가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브랜드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신제품은 빠르게 쏟아지고 굿즈, 컬래버, 트렌디한 음료까지 쉴 틈 없이 이어지며 이제 메가커피는 커피 브랜드를 넘어 소비자 경험을 설계하는 플랫폼으로 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설립 5년 만인 2020년 1,000호점 돌파하는데요.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단기간 성장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성장한 브랜드는 언제나 그 속도만큼의 부작용을 겪기 마련인데요. 메가커피도 예외는 아니었죠. 먼저 불거진 건 위생 문제였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메가커피 음료와 디저트에서 머리카락, 벌레, 금속 조각, 심지어 콘택트 렌즈까지 나왔다는 제보가 잇따르며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런데 더 큰 논란은 본사의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환불은 대부분 소액계좌 이체나 상품권 지급에 그쳤으며 공식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은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죠. 이런 반응은 단순한 매장 실수보다 브랜드 시스템의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 실제로 식약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 중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메가커피였습니다. 총 138건으로 업계 최다 기록이죠. 사람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이렇게까지 빠르게 성장한 이유가 혹시 위생을 희생한 건 아닐까?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논란은 가격 문제로도 번졌습니다. 메가커피는 가맹점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즉 같은 메뉴라도 지역에 따라 가격이 차이 날 수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어떤 매장에선 4,400원이던 팥빙 젤라또 파르페가 다른 곳에선 무려 9,400원에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럼 왜 우리 동네는 더 비싼 거야?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혼란과 불만이 점점 커졌고 같은 브랜드에서 가격을 2배나 받는 게 말이 되냐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23년 메가커피 본사 엔하우스에 가장 큰 위기가 닥칩니다. 경찰 수사 결과 본사 전 현직 임원들과 납품업체 사이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죠. 차명 유통사, 가구 상납, 물품 비리, 구체적 정황까지 보도되며 브랜드 신뢰도는 급락합니다. 본사는 전 직원의 일탈이라 선을 그었지만 시청자들도 점주들도 고개를 갸웃합니다.
특히 논란이 집중되는 건 저가인데 너무 높은 본사 이익률, 본사는 남기고 점주는 힘들다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메가커피의 영업이익률은 2024년 기준 약 22%, 커피업계 최고 매출 브랜드인 스타벅스가 6.3% 수준인 걸 감안하면은 메가커피의 수익성은 오히려 프리미엄 브랜드를 뛰어넘는 셈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철저한 프랜차이즈 중심 구조인데요. 2025년 전국 수천 개 매장 중 직영점은 39개이며 나머지는 모두 가맹점입니다. 본사는 가맹비, 교육비, 브랜드 사용료, 광고비, 물류 마진 등을 통해 가맹점 수가 늘기만 해도 수익이 오르는 구조를 갖췄죠. 덕분에 2021년엔 영업이익률 48%라는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렇게 높은 수익 구조의 이면에는 점주의 희생이 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습니다. 특히 광고비 정가 논란은 점주들 사이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입니다. 2022년 메가커피는 손흥민 선수를 광고 모델로 기용하며 수십억 원의 광고비를 집행했는데요. 이때 광고비 일부가 가맹점주에게 분담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점주 50% 이상 동의를 받았다는 본사 입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점주들은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내 돈을 쓰는 꼴이라며 불만을 표출했죠. 여기에 더해 고배당 정책도 뜨거운 감자인데요. 2021년 메가커피 운영사 엔하우스는 당기순이익 약 338억 원 중 소액을 제외한 전액을 배당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후에도 2022년 402억 원 중 98%, 2023년 564억 중 약 89%가 배당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기가 물가 상승, 물류비 인상 등의 이유로 원가 인상과 가격 인상이 단행되던 시기라는 점입니다. 점주는 원가 부담에 시달리는데 본사는 수백억 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죠. 지분 구조를 보면 그 비판이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메가커피의 지분 66% 이상은 원래 김대영 대표가 이끄는 우윤 파트너스가, 나머지는 사모펀드 프리미어 파트너스가 나눠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2025년 상반기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프리미어 파트너스가 지분을 정리하고 우윤 파트너스가 이를 인수해 단독 최대 주주로 올라설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점주들의 노력과 매출은 경영진과 펀드의 수익으로 흘러간다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가성비 커피로 소비자에게는 사랑받았지만 그 이면엔 프랜차이즈의 오래된 문제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브랜드는 여전히 성장 중이고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커피를 마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메가커피는 2025년에도 질주 중입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상위 포지션의 자리를 지키고 있죠. 그리고 실적은 더 놀랍습니다. 2024년 기준 매출 4,960억 원, 영업이익은 1,076억 원, 영업이익률만 놓고 봐도 21.7%, 단일 브랜드 기준으로는 업계 최상위권입니다. 가격 전략도 주목할 만합니다. 2025년 4월 일부 인기 메뉴는 200원에서 300원 인상됐지만 핵심 메뉴인 아이스 아메리카노 2,000원은 그대로 유지됐고요. 가성비 이미지를 지키면서도 선택적 가격 인상이라는 현실적 해법을 택한 거죠. 친환경 컵 도입, ESG 실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등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까지 아우르는 의미 있는 브랜드로 진화 중이고요. 그렇다면 지금의 메가커피와 가장 자주 비교되는 두 브랜드, 컴포즈 커피와 백다방은 어떤 길을 걷고 있을까요? 하나는 조용히 고수익을 남기며 덩치를 키워가고 있고 다른 하나는 한때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분투 중입니다. 먼저 말없는 강자 컴포즈 커피입니다. 현재 매장 수 약 2,867개, 단일 브랜드 기준으로는 메가커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2024년 기준 영업이익률은 무려 44.6%, 국내 F&B 업계 최고 수준이죠. 이 수치는 단순한 싸고 많은 커피가 아니라 싸고 잘 남는 커피로 평가받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2024년에는 필리핀 최대 외식기업 졸리비푸즈에 인수되며 글로벌 진출까지 본격화했죠. 공장 직영, 로스팅 시스템, 자체 원두 수급망 등 원가 절감과 품질 관리를 동시에 잡은 전략이 돋보입니다. 컴포즈 커피는 그렇게 말없이 이익 구조의 왕좌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반면 이름값은 있지만 흔들리는 백다방인데요. 한때 가성비 커피의 대표주자였던 이 브랜드는 지금은 전혀 다른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매장 수는 약 1,819개. 모 회사인 더본코리아의 연매출은 3,881억 원을 넘지만 영업이익률은 6.2% 수준에 그치고 있죠. 백종원 대표를 둘러싼 여러 논란은 브랜드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줬습니다. 최근에는 원피스 콜라보, 앱 리뉴얼, 모델 교체 검토 등 다양한 반등 시도를 이어가고 있지만 예전만큼의 파급력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브랜드 가치의 또 다른 척도 바로 누가 언제 얼마에 샀는가입니다. 메가커피는 2021년 매장 수가 1,000개를 돌파하던 시점에
사모펀드의 지분 100%를 약 1,400억 원에 매각했는데요. 이후 단 3년 만에 매장 수가 3배 넘게 증가하며 전략적 투자를 통한 초고속 확장 및 브랜드 파워 강화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평가받았죠. 반면 컴포즈 커피는 2024년 2,500개 매장을 돌파한 시점에 필리핀 졸리비 푸드가 지분 70%를 약 3,30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나머지 30%는 국내외 사모펀드가 확보하여 전체 인수 금액은 약 4,700억 원에 달했고요. 국내 저가 커피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성과 글로벌 확장 가능성 모두를 인정받은 고프리미엄 인수 거래였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메가 커피는 빠르고 확실하게 팔린 브랜드였고 컴포즈 커피는 더 비싸게, 더 멀리 가기 위해 팔린 브랜드였죠. 두 브랜드는 비슷한 시점에서 출발했지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브랜드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아직 가성비 커피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싸고 많은 커피, 그 시대는 메가 커피가 열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브랜드의 진정성, 운영의 효율성, 그리고 신뢰의 지속성이 진짜 승부처가 되고 있죠. 그렇다면 누가 더 오래 살아남을까요? 이제 소비자인 우리가 선택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메가 커피, 컴포즈 커피, 백다방 중 지금 가장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브랜드는 어디인가요? 혹시 세 브랜드를 모두 이용해 보셨다면 맛, 가격, 분위기, 서비스 등 느끼신 점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의 다음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